네,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신경전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꺼낸 숙주 발언을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특정인의 대권 놀이에 우리 민주당을 숙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자기 알박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 숙주 삼아서 정치하는 데는 가장 능숙하신 분이 그분이 아마 당정이 한 7번, 8번 바뀌었죠. 민주당으로 시작해서 국민의힘, 바른정당, 1인 정당 창당도 했어요. 전진인가 뭐 했다가 뭐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 있다가 민주당으로 오셨잖아요. 정당을 숙주 삼는 원천 기술 보유자께 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황스럽더라. 저희가 뭐 기생한다, 뭐 숙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 숙주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기생생물에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들을수록 좀 기분 나쁜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조국혁신당도 저렇게 받아친 건데요. 일단 신장식 의원도 그렇고 정춘생 최고위원 역시 이 정도면 정당 쇼핑이다. 다음 숙주는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조국혁신당이랑 지금 신경전으로 번진 모양새예요. 사실 뭐 신장식 의원 말이 뭐 저는 일견 말이 공감이 가세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의 정당 변천사는 참 화려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돌린 게 당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이게 외우려고 그랬는데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참 지금은 소위 이제 친명의 최전사로 나서고 있는데 예전엔 또 이 국민의힘 계열에서 그때 또 머리 삭발까지 하고 아주 또 이 우파의 어떤 전사인 것처럼 또 한 적도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네, 미래통합당에서요. 그때 아시겠지만 머리 이렇게 삭발하고 막 눈물 흘리고 뭐 그런 장면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섭니다, 사실은. 네. 참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저렇게 본인이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숙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네. 좀 더 친명 쪽에서는 공격자를 좀 더 다른 사람을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이 당원들의 입장이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면 좀 설득이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뭔가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싸웠지만 사실 거기에 불을 붙인 게 바로 이현주 최고위원입니다. 뭐 반란이다. 뭐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없다. 네. 물론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 자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슈화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 언어에도 품격이 있잖아요. 네. 같은 당의 바로 옆에 지금 본인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바로 옆에 지금 정청래 대표인데 바로 옆에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반란이다. 무슨 두 개의 태양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하고 합당이 된다 그러면 글쎄요. 그때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상황으로 보면 결국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가서 이 감정 싸움이라는 거는 쉽게 잘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이론과 논쟁과 어떤 노선을 두고 싸움하는 거는 그다음에 빨리 풀릴 수가 있는데 이미 감정을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합당이 되더라도 꽤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명 측에서 접근 방식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게 조국혁신당을 겨냥할 게 아닌데 너무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도 예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정청래 조국 대권 프레임으로 규정한 데서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시작점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합쳐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지류에는 큰 배를 띄우지 못해요.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됩니다. 지류를 타면 저처럼 될 거예요. 마치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자양분처럼 여기게끔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당이 풀어갈 수 있도록 조금 지켜봐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저는 뭐 처음 들어봅니다만 무슨 조국 대표를 대통령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나요? 그런 것을 전제, 가정을 해놓고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 뉴스죠. 사실이 아닌데 그걸 허상 같은 것을 전제로 해놓고 그걸 보고 막 공격을 하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일단 유시민 작가가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라. 그러니까 지류에 남아있으면 나처럼 된다고 하면서 본류인 민주당에 빨리 합류를 해라 이런 조언을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친명계는 좀 민주당이 조국 대표 자양분이냐 이런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 본류 발언 때문에 이게 다 좀 일파만파가 된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을 낳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언을 하실 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8개월 됐습니다. 무슨 차기 대통령 얘기가 지금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이르죠. 그렇죠.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예를 들면 합당 문제를 왜 대통령 만드는 문제와 또 차기 대권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와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나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합당 문제는 정말로 두 정당이 필요해서 합당을 할 수 있겠죠. 또 합당하는 과정에 여러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대권을 잡고 누가 차기를 할 거냐 이런 문제로 논란이 돼버리면 이 합당이 과연 맞는 합당입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무슨 의미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질문이 어떻게 나와서 그렇게 대답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저런 발언 자체가 합당의 본래의 취지나 아니면 목적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예. 저래서 합당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면요. 다음 대권에 누가 대통령 할 거냐 가지고 합당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게 비화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서 자꾸 이게 분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꾸 키워져서 현 정부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을 주는 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합당은 두 당이 정말 필요한 이유들을 잘 설명하고 또 당원들 간에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합당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옆에서 무슨 대권 얘기하고 지류, 뭐 본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예.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유시민 작가가 어떤 의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 자체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과 현 정부가 잘 정권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박수현 대변인이 허공에 화살을 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전혀 근거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의 합당 제안 뒤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었는데요. 관련한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에 와서 대통령도 저렇게 흘렸지만 부인 김혜경 씨도 절을 할 때 뚝뚝 흘려요. 김어준이 김혜경 여사에게 김혜경 씨라고 부른 건데요. 이재명과 김민석이 한 편이고 정청래랑 김어준이 한 편이잖아요. 박 터지게 한번 싸울 겁니다. 네, 오늘 주진우 의원이 많이 등장을 하시네요. 저희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장면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던 그 장면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엄청나게 또 논란이 됐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봐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저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예. 김혜경 여사를 지금 씨라고 오느냐. 이런 지금 비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김어준 씨가 사실 정청래 대표와 함께 사실상 이제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그 뒤에 있다. 이런 지금 의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 충정로 대통령 이런 그렇죠. 말까지도 하잖아요. 3대통령 중에서 지금 충정로 대통령이 지금 여의도 대통령과 손잡고 지금 청와대 대통령을 맞서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유. 그건 아마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일 겁니다. 사실은 이제 본인이 요즘 뭐 방송하고 그러면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 당내에서요. 지금 선거를 하게 되면 예. 한 30명, 30명 정도만 확고한 지지를 하면 당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자, 그러다 보니 김어준 씨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움직이면 대통령 만들 수 있어 라는 지금 자신감을 아마 지금 굉장히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의 어떤 본류, 이게 민주당의 본류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운동권 세력이잖아요. 네. 이제 그 본류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운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조국 대표라든지 김어준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위 586과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당의 주류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 프로젝트, 대권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옛날에 문재인 전 대통령 될 때 그때 이제 집권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조국 대표하고 오마이뉴스의 오현호 대표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해서 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예. 그 대권 프로젝트라고 아주 그때 많이 읽혔던 책인데 네. 지금은 김어준 씨와 지금 정청래 대표의 대권 프로젝트가 사실상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임기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계속 차기 대권 얘기 나오는 건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친명과 친청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눈길이 끄는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만찬 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친명 박찬대 전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건 장유미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뭐 여러 번 미루다가 계속 오늘이 된 일정이다라고 설명은 합니다만 시점이 좀 공교롭다 보니까 대통령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2번 정도가 연기됐던 일정이고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합을 맞췄던 원내 지도부였고 그리고 네. 혼자 뭐 독대를 하거나 이런 이제 만남이나 이 식사 자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원내 지도부를 같이 구성했던 의원들이 같이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부여하는 것은 이 자리의 특성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합당 논의가 굉장히 일단 이제 민주당 안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합당이란 건 당무이고 청와대 대통령에서 개입하시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이란 건 전현직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의 평소의 지론이자 이제 신념이란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도 이하도 더 이상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해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2위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전담팀 많이 들어봤는데 가발 전담팀은 처음이다. 네, 배우 이덕화 씨의 가발 전담팀에 대한 댓글 보내주셨고요. 삼성과는 연일 국위 선양 중 네, 동계올림픽으로 향한 이재용 회장에 대한 댓글이셨습니다. 정치적 격변 때마다 이사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다음 댓글은 당원 상대로 하지 말고 전 국민 투표하자. 아마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당원 투표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힘을 합치자면서 다 내보내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 상황이라서 합쳐서 보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의 댓글 모두 만나봤습니다.